모든 세대에 걸쳐 미국은 갖은 역경과 도전, 위험을 뚫고 올라섰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맞이했고 승리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 말로 C19와의 전쟁에서 사실상의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는 발언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표준이라 불리는 한국보다 많이 검사하고 있으며 사태를 이끌어가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 한국보다 잘한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미국인 68%와 CDC 등 전문가 집단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다음 주까지 47개 주의 봉쇄 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인 검사 수를 지적하며 봉쇄 해제를 극렬히 반대해온 안소니 파우치 소장이 거짓 미투 사건에까지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이 파우치 소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성을 고용하여 거짓 미투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자에는 헛간을 자주 청소한다. 40만이 죽는다면 20만은 노인이고 나머지 20만은 사회 밑바닥일 것이다. 라는 트럼프 지지자의 발언도 공개되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11일부터 프랑스와 스페인이 봉쇄를 풀고 9일 연속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도 11일부터 봉쇄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되찾고 미용실에는 쉴 새 없이 손님들이 밀려들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성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세계 확진자 수가 430만 명에 달하며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완화 후 7일간 10만 명당 50건 이상의 새로운 케이스가 발생하면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16개 주가 합의했으나 육가공 공장에서 150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3개의 지역이 기준선을 넘긴 상태입니다. 6일 메르켈 총리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달 한 차례 시행했던 완화책보다 폭넓은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9일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등 전국에서 더욱 빠른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로버트 코우 연구소는 독일의 증식률이 1.13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0.65로 추정되는데 독일은 감염자 1명이 1.13명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출되면서 마법의 월요일이라 칭하며 영국 언론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라고 표현하는 등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만 우리 시각 11일 새벽 1시 보리스 총리가 전면 해제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발표하여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가 의사를 바꾼 데에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 영국 BBC가 주말 내내 한국의 이태원 클럽 소식을 방송한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미국의 검체 5만 개를 비밀리에 보낼 만큼 어려운 데다 이달 초 영국 정부가 겨우 추진했던 동선 추적 앱은 의회의 만류로 도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미흡한 추적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쇄 완화 문제에 각국이 고군분투하는 중에 한국의 소식은 빠르게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태원의 소식을 알렸던 AP통신이 한국의 경제 재개가 불러온 새로운 확진 케이스라는 제목을 쓰면서 일종의 오해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행하지도 않았던 봉쇄 조치를 풀면서 이태원 사건이 났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세계적 완화 추세와 이태원의 사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신속한 대응, 특히 추적 시스템에 관심을 나타내는 의견도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경원시되고 있지만 봉쇄 없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ABC 뉴스는 경제 재개를 서두르는 국가들이 나오는 중에 앞서 경제를 재개했던 독일과 중국에서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채택한 강력한 추적 조치는 세계 여러 나라가 통제불능에 빠지기 전에 바이러스 클러스터를 탐지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는 WHO 마이클 라이언 박사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는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사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특정 국가란 미국으로 추적 능력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봉쇄를 푸는 데에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뉴스위크는 한국 정부가 CCTV와 신용카드 기록을 이용해 클럽 방문자들을 찾고 있다며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으로 마련한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은 C19 또한 막아내고 있다고 보도했고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동성애 클럽부터 시작된 한국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BBC와 워싱턴 포스트 또한 한국의 추적 기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악플을 쏟아내는 중에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실책을 지적해오던 한 TV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そんな中ですね、我々も人事とは思えない事態に陥っているのが韓国なんです。はい、こちらです。外出自粛解除されたばかりの韓国ソウル市のクラブでクラスター発生が判明ということで詳しく見ていきます。こちらです。東さん、もしかしたらというかもうそういうことな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ウイルスと共存する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を繰り返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か。そうですよね。だから言ったら、治療薬とかワクチンができるまでは、この繰り返しだと僕は思います、で韓国も今回ね想定内だと思います、こういうのは、だからあそこは GPS で一人一人監視して、でキャッシュレスのキャッシュですね、キャッシュカードをどこで何を買ったか、あるいは監視カメラ、足跡が分かる、すごい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完璧に整備して、もしこういうのが出た場合にきちっとクラスターを終えるぞというような整備をして、そして解除を徐々にしていった。さあ日本はどういう戦略をするかですね。でそんな中だってさっきの話じゃないけどいまだに紙でやってるんですか。ファックスでやってるのは世界中で日本だけらしいですよ。ここで感染しました、 PCR 検査しました、みんな書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か、手書きで。それがファックスで厚生労働省に行くらしいですから、とんでもないシステムですよ。これだからテレワーク推奨しているところがさ、一番もしかしたら遅れてることをやってるかもしれないんだもんね。アナログですね、これただですね、東さんもおっしゃいました韓国ね対応が早いんですよ。もう北川さん、東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やっぱ想定内だからこの手の打ち方が早いですよね。1時、2時、3時感染頭に入ってですね、それでどう対応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とですね、それぞれの指導者が言い方がはっきりしてて、ソウルの市長もあれ言い過ぎではないかと日本人なら思うぐらいにピシッとやる、これが信頼感を得てくる元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ともう一つはやっぱりオンラインのね、きちっとことの体制を整えて原因追及はやっていかないかねと。本当 IT 後進国なんだなって改めて思っちゃったけど。 한국의 사건은 장래의 일본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데,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IT 후진국인 일본이 한국처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두 번째 파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흥미롭다. 우리가 저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모방할 수 있는 길을 그들이 개척했으면 좋겠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국가야. 온타리오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심지어 우린 하향 추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재확산을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봉쇄를 완화해야 하는지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지속적인 보정이 필요할 거야. 따라서 큰 그림에서의 후퇴는 아니라고 해야겠지. 단지 현재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뿐이야. 이것을 접촉 추적이라고 하며 한국이 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야. 나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퍼포먼스는 지금까지 눈부셨거든. 트럼프 아메리카와 달리 한국은 한 번도 완전한 폐쇄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그들은 다른 선진국처럼 사람들을 검사하고 연락처 추적을 사용했지. 인구 밀도가 높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사망자가 300명 미만이라는 것도 놀라워. 왜냐하면 미국의 CDC와는 달리 그들은 실제 사망자 수를 보고하기 때문이야. 싱가포르는 꼭 한국을 배워야 해. 놀라워. 한국인들은 얼마나 효율적이니. 한국은 C19를 미국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미국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자유롭게 경제 재개를 하려고 해. 모든 사람을 망치고 있지. 나는 한국으로 이사갈 거야. 3월에 한국 같은 접촉 추적이 필요했는데 영국은 너무 늦었어. 우리는 6월이 아니라 2월에 이런 추적 시스템이 필요했어. 뉴스에 나온 할머니는 추적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어.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거야. 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간단한 예지. 우리 독일인조차도 이 전염병을 다루는 데 있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한국은 사건 당일 5,517명의 전수조사를 끝내고 신원 확인이 안 되는 1,300여 명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했으며,
11일 이동통신 3사는 클럽 주변 17개 기지국의 접속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CCTV와 신용카드 결제 이력을 이용하고 무료 익명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미검사 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시민사회의 협조도 뒤따라 성소수자 에이즈 예방센터 아이샵이 서울시 4개 보건소와 협력하여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인 친구사이와 연예인 홍석천 씨도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이 용기를 내야 될 때라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라고 독려했습니다. 13일 서울시 브리핑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나 13일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종로 거주 80대 남성을 C19로 인한 사망자에 포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통계 조작에 급급한 타국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C19에 영향이 있었다면 이에 포함하여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도 외신들이 극찬하는 신속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